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왜 늘 허리와 어깨가 아프고 몸이 늘 무겁지?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나랑 안 맞나? 다른 운동으로 바꿔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종목을 바꾸기 전에 운동에 접근하고 있는 나의 방식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상 김경민 사범입니다. 임상치유 명상 입문자를 위한 두 번째 안내 영상입니다. 임상치유 명상의 목표, 방향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끊어진 곳은 이어주고 고인 곳은 흐르게 한다 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 이야기 그리고 함께 수련해 나가는 모든 과정은 모두 이 한 줄에 기반을 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관점에서 삼방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여러분이 함께 수련해 나가며 마음에 품고 가면 좋을 운동, 몸다름에 대한 마음가짐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변화, 막대한 정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과 몸의 에너지 소모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시대이죠. 불면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암 환자를 비롯한 중증 질환자들은 더합니다. 병원은 병을 치료하는 곳이지만 진료를 위해 하루 반나절을 쓰는 일은 흔합니다. 3분에서 5분 남짓한 의사 진료를 위해 오가는 시간, 검사 받는 시간, 대기 시간이 대여섯 시간은 훌쩍 넘어갑니다.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병원에 다니느라 오히려 병이 생길 지경이다 라는 말에 많은 환자, 가족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병원에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지요. 게다가 항암, 방사선 치료는 치료이면서 동시에 또 큰 부담이기도 하죠. 그래서 병이 있든 없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이 늘 경직되기 쉽고 기본 피로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직되었다는 것은 순환이 잘 안 되고 대사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질환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몸과 삶을 관리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건강을 지키기 위해 통계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고강도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에 강박적으로 집중합니다. 이런 운동 방식은 생리적 수치를 맞추는 것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만성 피로감, 순환장애, 대사기능 저하를 회복하는 데에는 효과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몸 전체의 밸런스를 깨트리고 시스템의 부담을 더 키우기도 하죠. 결과적으로 질환자들은 치료 순응도가 떨어지고 검사 수치는 괜찮은데 몸은 계속 불편한 상태가 고착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신적 피로는 어깨에, 육체적 피로는 허리에 쌓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적 환경에서 오는 피로와 경직, 치료와 막연한 운동 관리로 인한 피로와 경직이 결국 어깨와 허리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관리를 해도 허리와 어깨의 불편함을 늘 달고 사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럴 때 더 열심히 운동해야지 어떤 운동이 좋다더라 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잠시 멈춰 서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 방식은 어떤가를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수련을 통해서 나는 소모적 운동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부분 통증 완화 동작만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이 강화인지 이완인지
자세 외형에만 집착하느라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작용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모가 아닌 회복, 강화 일변도가 아닌 이완, 부분 치료가 아닌 전체 시스템의 회복, 모양 따라하기가 아닌 내적 작용에 집중하는 몸다름을 통해 스스로 신체 작용을 조정하고 회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과거의 방식과 고정관념을 놓지 못하면 계속 부딪힘이 생깁니다.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수련을 함께 하기에 앞서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까지의 운동 방식, 운동에 접근하는 마음가짐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관점을 3가지 키워드로 더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운동을 한 덩어리로 뭉뚱그려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운동 안에는 소모적 운동과 치료, 회복, 치유를 돕는 운동이 따로 있지요. 축구를 예로 들어볼까요? 경기장에서의 운동의 목적은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팀원들은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되고 불균형과 소모를 감수합니다. 스타 플레이어 몇 명에게 과부하가 걸리기도 쉽지요. 단기적으로는 이길 수 있지만 곧 특정 선수만 지치고 부상 위험만 커지고 장기 레이스에서는 팀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반면 경기 전후의 훈련은 내용이 좀 다르죠. 각 선수의 개별 능력을 기르고 선수 간 연계 플레이, 팀원 간 상호작용이 원활해지도록 훈련을 합니다. 각 선수의 개별 능력을 기르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선수 간의 연계 플레이, 팀원 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해지도록 훈련을 합니다. 그래야 장기 레이스에서 부상 없이 지속 가능하게 건강한 팀으로 남을 수 있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방향성과 마음가짐은 감독에 해당하고 신체의 각 부위는 경기를 뛰는 개별 선수와 같습니다. 부분적인 근육량을 늘리고 수치를 정상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향하고 있는 방향성, 각 부위 간의 전체적인 밸런스와 유기적 상호작용을 놓치면 수치는 괜찮은데 몸은 계속 불편한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질환자가 치료를 받는 것은 어찌 보면 프로 선수가 정기적으로 경기를 치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 경기를 위해 회복의 시간과 적절한 회복 운동을 하지 않으면 장기 레이스에서 결국 부상을 입고 선수 생명이 짧아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유행을 타는 소모적 운동, 수치만 맞추는 강화 위주의 운동이 아니라 회복 운동, 더 나아가 치유를 위한 운동입니다. 마음을 추스려 중심을 잡고 소모되고 흩어지는 에너지를 모으고 잃어버린 탄력을 되찾고 신체 각 부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부분 간 상호작용과 유기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삼방에서 함께 해나갈 몸다룸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치료적 접근과 운동적 접근의 구분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데요. 우리는 불편한 부분이 생기면 어깨가 아플 때는 어떤 동작을 해야 돼요? 허리가 아플 땐 무슨 운동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어떤 동작이 이 증상을 없애줄까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근골격계 통증은 어디에 세게 부딪힌 경우가 아니라면 에너지 밸런스의 불균형, 오래 누적된 시스템 전체의 문제가 바탕에 깔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 어깨 통증은 환경, 생활 패턴, 누적된 피로, 오랜 자세와 몸쓰임 습관,
복합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환우분들은 지속적인 치료로 인한 피로, 치료 자체의 부작용,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근육간 유기성 부조화, 순환 소화계 문제, 자율신경, 심리, 호흡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이런 상태에서 허리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 어깨 통증에 좋은 동작만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방향이 엇나가 있는 거죠. 병원에서 받는 물리치료, 재활치료는 특정 증상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매뉴얼화된 동작입니다. 운동이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국부적 손상, 증상을 다루는 치료적 동작이지요. 이 접근은 연결된 다른 부위에는 부담과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약을 예로 들면 쉽지요. 빈혈약을 먹으면 빈혈은 좋아지지만 부작용으로 변비가 올 수 있습니다. 한 증상은 완화되지만 다른 곳에 부담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바로 증상에 대한 부분적 접근의 한계입니다. 치료는 치료입니다. 모든 치료는 해당 증상에 대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반면 운동은 치료가 놓치고 있는 전신 시스템의 복원, 연결성, 심리, 에너지까지 포함한 총체적 작용을 보완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둘을 자주 혼동하곤 합니다. 운동을 물리치료처럼 부분적으로만 접근하거나 반대로 병원을 멀리하고 운동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 병원 치료가 주이고 운동은 그것을 조금 돕는 부가적인 것쯤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의학적 치료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회복 능력이 발현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근본적인 치유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분적 근골 문제에 대한 치료적 접근은 병원에서 하기로 하고요. 운동을 할 때에는 치료가 해결하지 못하는 전체 시스템 복원과 연결성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선호와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세 중심의 운동과 작용 중심의 운동의 구분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선택하고 수행할 때를 좀 떠올려 보지요. 전문가가 어떤 동작이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그 과학적 근거를 믿고 성실하게 그 동작을 따라하지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의 각도, 발의 위치, 허리 각도 같은 외형 자세, 동작을 따라하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같은 자세, 동작이라도 어디에 집중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외형에만 집착하는 방식,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방식은 조금 과정에서 말하면 신기루를 쫓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효과는 그 동작을 할 때 내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섬세하게 감지하고 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어떻게 조절할 때 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때에야 비로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생소하고 어려워 보일 수는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수련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키워야 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모감주 3방의 임상 치유 명상 수련을 함께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전제가 되는 운동, 몸다름에 대한 개념과 관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병원에서 환우분들을 오래 지켜보면 유행하는 운동을 강도 높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보는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때도 많이 있지요.
어떤 운동이 매체를 통해 소개되면 한동안은 그 운동을 하는 분들로 운동 공간이 북적북적합니다. 그러다가 한 해가 지나면 거의 대부분 사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예후가 안 좋은 분일수록 더 열심히 하시는 경우가 많고 처음에는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 흐름에 동참을 하게 되죠. 한동안 서로 경쟁하듯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열심히 하던 분 중 한 분의 예후가 또 안 좋아지는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썰물처럼 쑥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행을 찾지요. 절박함 때문에 그렇겠구나 싶어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냉철하고 차분하게 본질에 충실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건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꾸준히 본질에 충실하지 못해서일 때가 많지요. 다시 정리하면 나는 소모적 운동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부분 통증 완화를 위한 매뉴얼화된 동작만 따라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내가 필요한 게 강화인지 이완인지 자세에 집착하면서 따라하기만 바쁘고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차분히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과거의 방식에 머물지 않고 호기심을 가지고 여행하듯이 하나씩 살피고 교정해 나가다 보면 그 과정 자체가 문제가 풀리고 희망이 다시 싹트는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수련장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